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주식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굿이브닝 주라벨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우리 굿이브닝 주라벨에서는요, 편안한 저녁 식사와 더불어서 라이프 밸런스까지 잡아드릴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인데요. 과연 어떻게 도움을 드리느냐?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저희 방송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일 장 마감과 시황, 업종 테마를 분석해서 내 계좌에 실질적으로 빨간불을 켤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또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스페셜한 데일리 증권스쿨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우리가 과연 어떤 토픽 섹터를 바라봐야 되며 또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 시장이 정말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내 계좌만큼은 파란불이다 하시는 분들, 오늘 저희 방송 꼭 집중해서 봐야 될 텐데요. 오늘 또 저희가 우리에게 큰 수익, 빅수익 안겨다 주시는 빅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일단 우리 빅스 전문가님께서는 똑똑한 전략이 이 시장을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단기 테마주, 급등주를 완벽하게 포착하시고요. 또 수급이 있고 이슈가 쏠리는 종목들 위주로만 빠르게 진입을 하다 보니까 정말 단기간에 그리고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은 또 종목대로 이렇게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우리에게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수익률을 보시면요. 한일단조 같은 경우는 지난주 월요일 날 전문가님께서 방산 후발주로 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30일 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될지 정확한 전략 잡아주셨는데 다음 날 바로 슈팅 나오면서 21%까지 당일날 목표가 도달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엘컴텍 같은 경우에도 지지난주 월요일 방송에서 전문가님께서 금 관련주 이제는 봐야 된다라면서 매수타점 정확하게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31일 날 또 슈팅 나오면서 14%까지 수익을 주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생방송만 보더라도 생방송만 보고 함께만 하셨더라도 이런 식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데 오늘 장에서 챙겨갈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그 부분일 거잖아요. 오늘 시장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도 수익 못 챙기신 분들, 우리가 정말 갈 만한 종목을 선별적으로 봐야지만 수익을 챙길 수 있는데 나도 그래서 오늘도 큰 수익 주시는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 갈 만한 종목 선물 제대로 받아보고 싶다. 이런 수익률 너무 부럽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거나 혹은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이렇게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URL 링크 하나 뜰 텐데요.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면 우리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에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당일날 목표가 도달하는 종목 그리고 단기간에 우리에게 수익 챙겨줄 수 있는 종목 선물들 모두 다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빅스 전문가님께서 포착하신 이슈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차 전지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 굉장히 정말 큰 시세를 내뿜었습니다. 이슈가 있었죠. 이 오늘부터 내년 6월까지 약 8개월 동안 공매도 전면 금지된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공매도 잔고 비중이 높은 2차 전지 관련주들 위주로 좀 수급이 쏠리는 모양 보여졌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 전지 내에서 좀 큰 대장주라고 불리는 에코프로 BM이 상한가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과연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들 반등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이 안에서 우리가 그래도 공략할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장은 2차 전지의 날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2차 전지 위주로 좀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은 좀 빛을 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그런 것 같은데 이슈는 많았죠. 이 AI 반도체 관련해서 이 AI 반도체 ETF를 상장한다라는 이슈도 있었고요. 삼성전자가 AI 쪽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계속해서 오름세 보이면서 지난주 금요일장 2.5%가량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앞으로의 반도체 관련주들 향후 향방은 어떻게 될지,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될지 그 부분일 거잖아요.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포인트 한번 상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주라주라 종목주라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빅스 전문가님께서 과연 어떤 선물 보따리 들고 오셨을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월요일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굿이브닝 주라벨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정말 가파르게 상승 흐름 가져갔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5% 넘게, 코스닥은 무려 7%나 넘게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나는 수익을 못 봤다 하시는 분들 오늘 저희 방송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수익 챙겨주시는 빅스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일주일 만에 만나 뵙는 것 같은데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시장이 하락했을 때 만났죠. 근데 오늘은 또 시장, 이 한 주의 시작부터 이게 그냥 상승도 아니에요. 거의 폭등 수준입니다. 오늘 코스피 4%대, 코스닥은 7%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상승폭을 확대해서 마감한 적이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특히나 오늘 시장 상승분은 거의 역대 7위에 가까울 정도로 이 시장 상승폭이 사실상 오늘 엄청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시장이 상승한 것 대비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계좌는 또 그만큼 많이 올라왔을까요? 이게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시장인데 그러면 우리 계좌는 대체 언제쯤이면 이 시장의 상승분처럼 회복을 해줄 수가 있을지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사실상 지금 시장은 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차 전지가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지수도 많이 오른 것이고 또 2차 전지가 빠지고 나서 지수가 또 빠질 때 여러분들의 계좌도 또 다시 한번 빠지게 되겠죠. 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도 시장의 조정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수익 볼 수 있는 포인트 제가 오늘 또 준비해 왔으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정말 불장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굉장히 큰 상승 흐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위주로 좀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내 계좌만큼은 회복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전문가님 수익률표 보시면요. 전문가님께서는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최근 시장에 사실 좋아지고 있죠. 하지만 이럴 때 아무 종목이나 매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시장 안 좋아질 때 같이 빠지기 때문에 이런 시장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종목 선별을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생방송 공략주였죠. 이 종목 당일날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당일날 슈팅 나오면서 21%까지 상승 흐름 가져갔고요. 지금 화면에는 엘컴텍 보이시죠? 엘컴텍 금 관련주로 전문가님께서 지지난주 월요일날 방송에서 또 알려주신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31일날 슈팅 나오면서 14%나 수익을 챙겼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는 장 속에서 그리고 2차 전지 위주로만 수급이 쏠리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수익을 챙겨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아요. 2차 전지로 물리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됩니다. 오늘 또 전문가님께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목 선물 들고 왔다라고 하거든요. 나도 이렇게 큰 수익 주시는 빅 전문가님과 함께 목표가 도달할 수 있는 종목 선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밑에 하단에 두 가지 방법 나와 있죠.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함께 하셔야지만 모두 다 받아볼 수 있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종목 선물들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 사실 시장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내 계좌만큼은 계속해서 파란불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시장이 좋아진 건지 체감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시장 속에서도 전문가님께서는 꿋꿋이 수익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 방송만에
시장의 뭐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죠. 인사치레 한번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주식 라이프 밸런스 NOW! 주라주라 종목 주라 아주 적극적으로 정말로 주식 종목만을 캐치하는 방송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계속해서 수익을 챙겨주시는데 오늘도 이렇게 사실 매주 수익을 갱신하는 전문가님 빅스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 정도로 네. 참 큰 수익을 주시는데 오늘도 이렇게 매주 다음 주에 또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 선물 들고 오셨나요? 그럼요. 항상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항상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 선물을 들고 왔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 방송 매주 월요일마다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라면 알 거예요. 수익률표 보시면요. 매주 전문가님께서 수익을 내시는 종목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도 무려 지난주 월요일 날 다른 데 아니에요. 저희 5시 방송 굿이브닝 주라벨 방송에서 전문가님께서 방산 후속주로 봐야 된다. 후발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이 종목만 아니에요. 엘컴텍 같은 경우에도 지지난주 방송에서 금관련주 이제는 봐야 할 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매수 타점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이 종목도 14%나 갔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든 간에 계속해서 수익을 내시는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여러 개의 선물 보따리 들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송만 본다고 해서 종목명까지는 알 수 없죠. 함께 하시는 방에 오셔야지만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아주 자세히 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2가지 방법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오늘장에서도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종목 선물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정말 폭발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일단 그렇죠.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시장이.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오르기만 하다 끝났습니다. 맞아요. 네. 이런 시장에 대해서 일단 좀 브리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여러분들 뭐 시장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오늘 시작부터 이 시장이 시작하면서 끝까지 상승만 했거든요. 수직 상승해서 끝났는데 오죽했으면 오늘 장중에 코스닥 선물 시장에서 급등하는 바람에 이 사이드카까지 걸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종목들이 멈출 줄을 모르고 지속해서 상승폭을 또 확대해 나가는 모습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저는 이 시황을 이제 마무리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 한 줄로 요약해보자면 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우리가 좀 지금까지 시장을 우리가 분석을 해봤을 때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있었죠.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신용 잔고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악재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진 것 마냥 조용해지고 시장은 또 이렇게 상승을 보였죠. 근데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 거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악재들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소된 게 아니에요. 2.8 전쟁 끝났나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지난주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이슈는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이 사실상 지금까지 너무 많이 내렸기도 했고 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로 따졌을 때 사실상 반등 한 번쯤은 와줄 타이밍이 바로 현재라는 구간입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오늘 사실 대표적으로 좀 여러 가지를 좀 꼽아볼 수 있는데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미국에서의 고용 지표 그리고 금리에 대한 하락 가능성 그리고 공매도 금지 효과로 사실상 오늘 증시는 폭발적인 상승으로 마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공매도 금지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모조리 급등하는 모습들을 또 만들어냈었죠.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번 연도 7월달, 8월달 그때 당시에 2차 전지 랠리가 좀 펼쳐지고 있을 때 그때 당시 한 번쯤은 들어봤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모조리 다 급등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모조리 다 급등을 하게 되면서 지수 상승을 좀 주도를 했다라고 챙겨볼 수가 있는데 코스닥 지수 상승폭으로는 역대 7위권에 가까울 정도로 오늘 사실상 여러분들이 아마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이 아니시라면 이 정도의 상승폭을 보인 게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이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자, 오늘 금리 하락을 유발하는 재료가 좀 이어지는 거에 따라서 유명 투자자의 포지션까지 변경했다라는 이슈들 그리고 FOMC에 대한 고용 지표까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오늘 증시에 반영이 되면서 오늘 훈풍이 좀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승 속에서 제가 아까 전에도 인사말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닥이 7% 가까이 올랐어요. 7% 가까이 올랐는데 이게 사실 내 계좌에 있던 2차 전지 주들은 사실상 조금 회복한 수준이고 그 외적으로의 종목들을 사실상 본다면 이게 오늘 7%의 상승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 굉장히 미비한 상승이 좀 이루어졌죠. 자, 그래도 그런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철강과 유통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서 대부분
순매수하는 흐름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다소 예전보다는 조금 개선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챙겨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체크 포인트는 오늘 기관은 또 팔았습니다. 그렇게 뭐 크게 판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도 오늘 어김없이 또 매도를 하는 모습들을 만들어냈고 일단 누적 매도수가 기존에 매수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부 좀 어느 정도 청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네요.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 이 현물에서 또 강하게 매수를 해준 점도 물론이고 오늘 기존에 많이 누적되어 있던 매도수량이 오늘 많이 청산되면서 매수로 많이 전환해 준 점을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대표적인 이슈가 가장 큰 게 하나가 있죠. 주말간에 있었던 이슈인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라는 이런 소식 속에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차 전지가 이번 연도 중순에 왜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실 많이 오르기도 했었어요. 많이 오르기도 했었는데 무엇보다 공매도 수량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2차 전지가 더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가지 못했다는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2차 전지에 이 묶여있던 족쇄가 풀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모조리 다 급등을 했죠.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고요. 이 사실상 이 지수 관련 종목들이다 보니까 증시에 영향을 크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삼형제만 보더라도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 삼형제들이 있죠. 그 삼형제들이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합산했을 때 시가총액이 40조 원이 넘어요. 근데 그 세 종목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거의 다 상한가에 근처까지 갔죠 또. 자, 그런 모습 속에 사실상 40조에서 30%가 늘어났습니다. 12조가 늘어난 거예요. 합산으로 따졌을 때. 그만큼 에코프로 그룹주만 따졌을 때 그 정도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뭐 코스모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포스코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대표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금양 이런 종목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오늘 모조리 다 급등을 하면서 지수를 이렇게 끌어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캔들이 여러분들이 보기가 굉장히 힘드셨죠. 이때 당시에 또 7월 달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때 당시에 2차 전지가 무너졌을 때 그때 강한 음봉 나온 이후로 장대 양봉이 지수 차트로는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다라고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2차 전지 강세인데 LG 에너지 솔루션 한 종목이 코스피에서 25포인트가량 올렸어요. 그리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두 종목의 코스닥에서도 24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공매도 과잉 종목에 매수 집중되어 있던 것도 이 쇼커버링을 어느 정도 유발하면서 이 사실상 오늘 조금 더 어느 정도 눌림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사실상 그동안 너무 많이 눌렸던 영향인지 오늘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무시하면서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여기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는 자, 제가 아까 전에 이번 연도 7월 달에 2차 전지가 급등하면서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들 그리고 추가적인 조정 이후에도 다시 한번 반등을 이루어내지 못했던 이유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2차 전지의 실적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번 연도 2차 전지가 급등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는 2차 전지의 섹터 안에서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시장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에 대한 매출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동반돼서 상승이 나왔더라면 이제 2차적인 파동을 그려나가기 위해서는 그게 표면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실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실적들이 이번에 나오게 되면서 전부 다 주가의 급락을 불러왔죠. 그런데 오늘 이 상승들이 실적이 바뀌어서 나온 상승일까요? 아닙니다. 단지 그냥 공매도에 대한 금지가 이렇게 상승을 불러왔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개선은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고 우리가 또 챙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자, 오늘 상승에 따른 매물출에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될 겁니다. 물론 오늘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고 2차 전지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에 이어나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마냥 올라간다라고만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주식은 또 움직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항상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2차 전지 대응법 제가 조금 이따가 또 테마로 준비를 해왔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럼 우리가 또 시장이 내일 조정이 나올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자, 우리가 여기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포트에 대한 점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장에 하락을 하던 상승을 하던 여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이 여러분들이 혼자서는 힘드시죠? 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요? 노란톡방 안에서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방송 끝나기 전까지 꼭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국내 증시 정말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공매도 금지, 전면적으로 금지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우리 증시를 정말 크게 올리게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 수익을 보신 분들 많으실까요? 이런 시장 속에서 2차 전지 관련주 오르긴 했는데 워낙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수익을 봤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또 나머지 종목단에서는 그리 많은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참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면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전문가님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꾸준히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생방송 도중에 히든 종목으로 언급했었던 수익률들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SY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님께서 생방송 도중에 공략주로 주셨는데 24%나 수익을 냈고요.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생방송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당일날 목표가 도달했죠. 당일날 슈팅 나오면서 단 하루 만에 21%나 수익을 챙겨가셨고요. 뿐만 아니라 엘컴텍 관련주도 금 관련주 이제는 봐야 할 시점이다라고 지지난주 월요일 방송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도 슈팅 나오면서 14%나 우리에게 수익을 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이렇게 생방송 히든 종목만으로도 우리에게 거의 50% 넘게 수익을 챙겨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오늘장에서 받아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그 부분일 거잖아요.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알려준다라고 했습니다. 방송 아무리 열심히 봐도 종목명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지만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타점에 대해서 알려준다라고 하셨는데요. 하단에 지금 두 가지 방법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오늘 또 함께 하시는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선물 그리고 전략까지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이 29분밖에 남지 않았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일단 수익률표를 봤는데 사실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방송에서 언급했었던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들의 수익률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또 오늘 얼만큼 또 수익을 자랑할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또 수익 자랑을 하시네요. 자,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수익 리뷰를 했고 네. 수익 리뷰를 하면서 그날 또 테마에 대한 후발주도 또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테마에 대한 후발주에 대한 리뷰 제가 분명히 이번 주에 갖고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만큼 그만큼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또 갖고 왔다라는 얘기겠죠. 자, 먼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볼 이 수익 리뷰 첫 번째 종목은요. 지난주 테마, 방산 테마를 제가 준비를 해왔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 당시에 방산 테마 후발주로 제가 가지고 왔던 종목은 바로 한일단조라는 종목이었습니다. 한일단조라는 종목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방위산업 관련주 중에 하나고 재료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상 죽을래야 쉽게 죽을 수도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10월 30일 지난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께 후발주 소개를 시켜드렸었고요. 그때 당시에 노란톡방 들어오셨던 분들 제가 이 종목명과 정확하게 매수 시점 남겨드렸습니다. 보시면 매수 전략 오늘 시초가 전략이 바로 10월 31일 날 나가게 됐고요. 보시면 그 전날에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나오는 양봉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이 양봉을 보고 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짧게라도 먹고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이 종목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장대 양봉까지는 아니더라도 윗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에서 우리가 시초가로 이때 진입을 했었죠. 자, 근데 이때 당시에 시초가 진입이 얼마 정도 되겠어요? 2,650원 정도입니다. 근데 고점 기준으로 얼마까지 올라가요? 3,200원까지 올라가요. 무려 단가로는 600원 가까이 올라간 겁니다. 자, 방산 관련주고 여러분들 제가 그때 당시에 왜 방산 관련주 봐야 된다 그랬어요?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되고 있으니까 방산 부각될 것이다. 그리고 사우디에서 우리나라 무기 굉장히 관심 있어 한다. 무기 수출 관련 이슈 분명히 또 한 번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그때 당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그 다음날 이렇게 또 1차적인 상승이 나오게 됐죠. 자, 정확하게 이날 시초가에 진입을 했어요. 시초가에 진입을 해가지고 보면 이 분봉 차트가 1분봉입니다. 1분봉. 정확하게 이날 시초가에 진입을 해서 몇 분 만에 올라갔을까요? 정확하게 600원 올라가는데 대략 20분이면 됐네요. 20분 만에 수익 몇 프로예요? 자, 하루 만에 21%. 하루만도 아닙니다. 20분만 합니다. 20분 만에 21%에 대한 수익을 우리에게 챙겨다 줬는데 그때 당시 제가 여러분들께 이슈 설명해 드렸던 거 그대로 부각됐어요.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무기 수출 이슈. 자, 두 가지만으로도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한일단조뿐만 아닙니다. 자, 한일단조는 그때 당시에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던 방위산업 대표적인 관련주였고요. 자, 이거 여러분들 엘컴텍 지지난주 10월 23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똑같이 설명드렸던 그날 방송에서 히든 종목이었어요. 자, 대표적인 엘컴텍은요. 대표적인 금 관련주입니다. 금. 자, 여러분들 이 이팔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뭐가 부각돼요? 이 중동 전쟁까지 확전될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금 가격이 점점 올라갑니다. 사상 최저치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금 가격이 점점 올라가게 되면서 사실상 이 종목은 우리가 언제부터 진입을 했었냐? 이때부터 진입을 했었습니다. 이때부터. 미리미리 진입을 해서 선취매를 했던 거예요. 왜? 금 가격이 이 28 전쟁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우리는 예측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금 가격이 점점 올라갈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당시 선취매를 해놨던 종목입니다. 자, 23일 날, 19일이네요. 정확하게 19일 날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었고 1625원에 매수가 잡아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이날 이 윗꼬리가 달린 날 우리가 같이 진입을 했었고 시장 하락에 따라서 28 전쟁이 계속 부각이 되는데 이 종목은 계속 빠져요. 왜 빠질까요? 이 종목뿐만 아닙니다. 다른 종목 다 빠졌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아무리 좋은 종목이든 어떤 종목이든 이번에 지수 하락 때 안 빠질 수가 없었어요. 자, 이 종목이 같이 빠졌지만 어떻게 됐어요? 제가 금 가격 한 번 더 부각될 거다. 28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상 금 가격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일주일이라는 시간, 거의 한 2주죠. 2주라는 시간을 우리가 인내를 했습니다. 견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장대 항복 나왔죠. 장대 항복. 보시면 이때 당시에 정확하게 1625원 매수가 잡아드렸고 중간중간 뭐 슈팅도 나오고 어떻게든 좀 상승을 해주려는 모습은 나왔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조정을 받습니다. 몇 프로까지요? 이 종목도 한 15%까지 조정폭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이 종목도 제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대응 가능 구간에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알아서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지지 구간 잡히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에. 저점에서 지지 구간 잡히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단계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이날 장대 항복 나왔고요. 이날 우리가 2주 만에 15%에 대한 수익을 또 챙겨왔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우리가 뭐 국제유가가 됐든 사료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로봇이 됐든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든 이 증시 자체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구간이에요. 오늘 이렇게 상승을 나왔다 하더라도 이 상승분이 내일 그대로 반납될 수도 있는 게 바로 현재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변동성이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어차피 올라갈 종목에 대한 가능성이 높게 평가를 했다면 그 종목을 믿고 기다리면 돼요. 왜? 알아서 테마의 순환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테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 반도체 테마 준비해 왔지만 이 종목 여기에 대한 후발주도 준비를 해 왔어요. 근데 이 종목들이 내일 당장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그 종목들을 손절로 마감할지 그 종목들을 수익으로 마감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서 설명을 드린다고요? 노란톡방 안에서만 설명드릴 겁니다. 오늘 방송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전에 노란톡방 미리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준비해 두시고요. 제가 여기에 대한 종목명과 매수 전략 잡아드릴 때까지 대기해 주시면 제가 좋은 타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수익 자랑을 드렸는데 수익률표 보시면요. 전문가님께서 많은 종목을 남발하는 게 아닙니다. 최근 시장 변동성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한 종목이라도 정확하게 들어갈 만한 올라갈 만한 종목을 잡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한일단조라고 할 수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주 저희 방송 히든 종목으로 드렸습니다. 종목명에 대해서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함께 하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알려드렸는데 이 종목 하루도 아니에요. 여러분 단 20분 만에 슈팅 나오면서 21%나 수익을 챙겨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엘컴텍 같은 경우에도 금 관련주 지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는 봐야 한다. 금 가격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면서 매수 타점 함께 하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알려드렸는데 이 종목도 슈팅 나오면서 14%가량 2주 만에 우리에게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 있는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종목을 찾아봐야 될지 그 부분일 거잖아요. 나도 오늘 빅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많은 종목은 아니지만 주시는 종목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목표가 도달하는 종목 선물 제대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의 방법 지금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오늘 또 함께 하셔서 받아갈 수 있는 종목 선물 또 매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이다 보니까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돼야지 나오십니다. 이번 주 시장 나도 한번 수익으로 내보고 싶다, 수익으로 마감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종목 선물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이렇게 수익률 자랑까지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좀 종목을 받아봐야 되는데 오늘 장의 첫 번째 이슈 역시나 2차 전지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 2차 전지 빼면 할 말이 없죠. 아니 참 무서워요. 네. 2차 전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근데 우리가 2차 전지를 조금 보긴 해야겠죠. 이렇게 또 시장을 다시 한번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슈적인 부분을 살펴보자면 사실 아까 전에 시황에서 다 풀어드렸습니다. 금융당국이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공매도가 누적되어 있던 게 이 2차 전지랑 로봇이거든요. 이 두 개의 테마에 가장 누적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근데 또 이번에 이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제가 아까 뭐라 그래서 족쇄 풀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동안 못 샀던 2차 전지가 사람들이 다 다시 들어오면서 어딜 사요? 2차 전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그냥 종목들부터 바로 볼게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정말 굉장히 대단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20만 원, 10만 원대부터 시작해갖고 올해 150만 원까지 올랐어요. 150만 원까지. 엄청 많이 올랐는데 이 종목이 지금 오늘 또 한번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웃긴 건 이 종목 여러분들이 이때 당시부터 시작됐던 상승이요. 150만 원 갈 때까지 지금 이때까지 상한가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상한가를 한 번도 안 쳤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상한가가 나왔네요. 네, 이때 당시에 종목이 올라가면서 상한가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종목이 이때 당시에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처음으로 상한가가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좀 어느 정도 나올 만한 구간이기도 했습니다. 상승이요. 상한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이었는데 굉장히 이때 당시에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는 구간이 지난주였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이 충분히 나왔었고 한 번쯤은 단기적인 우리가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 구간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특이하다는 거죠. 이 종목 자체의 시가총액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쉽게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버거웠을 텐데 오늘 또 그걸 해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조금 더 보실 줄 아시는 분이라면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구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때 당시 지지받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오늘 또 상한가를 맛봤어요. 근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종목 이때 당시 보면은 1,500% 가까운 상승을 이때 만들어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어냈으니 이거 정말로 이렇게 또 150만 원 돌파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2차 전지는 지금 뭔가 특별히 바뀐 게 아니라 그동안 많이 눌려있던 것에 대한 단기적인 반발 매수세가 생각보다 좀 크게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 지지가 나왔던 구간이 이동평균선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던 구간이에요. 241선에서요. 그런데 이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저항대를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분명히 부딪히는 구간이 한 번쯤 나와요. 그게 어디일까요? 90만 원대입니다. 90만 원대에서 한 번쯤은 부딪힐 수 있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떻게 전략을 잡는지에 따라 우리가 주는 것이라도 챙길 것인지 아니면 저도 못 먹고 뺏길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에코프로 HN도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전에 에코프로에 대해서보다 조금 더 타이트한 구간이 왔어요. 아까는 그래도 조금 더 여유 구간이 남아 있었다면 이건 사실상 지금 거의 다 이동평균선의 저항대를 맞을 구간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온다 한다면은 충분히 11만 원대도 다시 한번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저항대에 부딪히게 된다면 다시 한번 조정에 대한 가능성 우리가 또 충분히 체크를 해야겠죠. 자, 포스코 퓨처엠도 여러분들 제가 지금 앞서서 에코프로 HN이나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들을 말씀드렸는데 다 무슨 종목들이에요? 이번 연도 상반기 때부터 꾸준하게 관심받던 시장에서 사랑받던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죠. 자, 이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2차 전지 종목들이 다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뭘로 올랐어요? 2차 전지의 시장 성장 기대감 그리고 기업들 간의 매출 실적 이 확대 기대감에 종목들이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분석상 이때 당시에 이렇게 크게 조정을 받았더라면 사실상 다시 한번 이 2차 상승 파동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표면적으로 이 실적에 대한 이때 당시에 기대감에 동반되었던 무언가가 여기에 다시 동반이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료가 지금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마냥 시장이 올라간다, 2차 전지가 올라간다 이렇게 같이 흥분해서 올라갈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지 하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직도 오늘 또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 올라갔는데 나는 아직도 2차 전지가 없어. 2차 전지 물론 에코프로랑 앞서 봤던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종목들 내일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종목들 지금 이미 상한가 간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아직도 2차 전지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후발주 챙겨왔습니다. 자, 이 후발주를 챙겨왔는데 아까 전에 봤던 2차 전지 대장주 세 종목들보다는 오늘 상승폭이 조금 더뎌요. 그리고 아직까지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리콘 나노 입자 관련 탄소, 실리콘 복합 정금 물질의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2차 전지 관련주로 강하게 상승을 보일 수가 있었어요. 자, 이 종목도 역시나 2차 전지 관련주 후발주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고, 지금 아래에서 뭐가 올라오고 있어요? 자, 단기 이평선을 뚫어내는 흐름들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 여기에 대한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발 매수세가 2차 전지에 전반적으로 다 퍼지게 된다면 이 종목도 역시나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아까 전에 봤던 2차 전지 대장주들을 무리하게 잡는 것보다 똑같은 재료를 갖고 있고 똑같은 2차 전지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면 아직 덜 오른 종목, 그리고 한때나마 이렇게 강한 힘을 보여줬던 그런 종목들을 안전하게 공략하시는 게 낫겠죠.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이 종목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여기에 대한 종목명과 타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나기 전까지 노란톡방으로 꼭 입장하시기 바랄게요. 네, 일단 오늘 첫 번째 이슈로 2차 전지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이 공매도 금지라는 이슈로 인해서 공매도 잔량, 이 잔고 비중이 높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장에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오늘 많이 갔었던 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뭐 포스트 퓨처M 이런 종목을 잡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오히려 오늘장에서는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충분히 재료를 갖고 올라갈 만한 종목, 그 후발주를 공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전문가님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전문가님께서는 후발주 매번 몇 차례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SY 같은 경우는 생방송 도중에 후발주로 공략해 주신 종목이고요. 한일단주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방산 관련돼서 우리가 후발주로 좀 챙겨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 다음 날 전문가님께서 또 매수 타점 잡아주셨는데 이 종목 바로 튀어오르면서 단 20분 만에 21%라는 큰 수익을 챙겨다 드렸고요. 지지난주 방송에서 엘컴텍 소개해드렸습니다. 금 관련주 이제는 봐야 된다. 이 종목도 좋은 재료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단기간에 2주 안에 우리에게 또 14%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도와줬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당장의 2차 전지 이슈는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라는 이슈가 있어서 올라갈 것처럼 보이는데 에코프로비엔 같이 이렇게 오늘장에서 많이 상승한 종목 아니고서 우리가 후발주를 공략해야지 좀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데 후발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전문가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방송 도중에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지만 정확한 전략까지 받아볼 수 있는데 지금 하단에 두 가지 방법 보이시죠?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오늘 또 함께 하셔갖고 2차 전지 나는 없다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챙겨가시면서 수익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2차 전지 해봤고 오늘 두 번째 종목, 두 번째 이슈는 어떤 이슈일까요? 오늘 2차 전지 다음으로 좀 체크를 해볼 만한 거라면 오늘 사실 2차 전지만 하고 싶으셨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냥 2차 전지만 하고 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또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 2차 전지가 또 과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2차 전지가 만약에 내일 상승이 이어지지 못한다면 반대로 또 어떤 업종이 튀어오를지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두 번째 테마는 반도체 업종으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강세 속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역시나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인텔, AMD, AMAT,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여러분들이 흔하게 알고 있던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이 금요일에도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역시나 상승 흐름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긴축 종료 기대감 속에 AMD 칩 매물이 긍정적으로 보인 이 전망이 된다고 하면서 사실상 반도체에 대한 이 훈풍이 지속적으로 불러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내 증시에서도 또 이슈가 있죠. 최근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추진 계획과 D램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지배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반도체 오늘 여러분들이 또 아시다시피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다 분위기 좋았습니다. 시장이 워낙 너무나도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 두 종목들도 역시나 비슷한 흐름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었죠. 삼성전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주봉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참 차트가 이쁜 것 같아요. 보시면 아직까지 이때 당시에 뭐 9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올라온 건 아니지만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아내려는 흐름도 충분히 또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 반등 기대감이 동반이 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도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또 시장에서 또 지배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여기에서 단기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지지받는 흐름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역시나 단기적으로 뭐 8만 원, 8만 5천 원 이렇게 치고 가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지금 아직까지는 반도체에 대한 힘이 그렇게 수급세가 원활하게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원래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제 또 대표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또 쉽게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또 굉장히 까다로운 종목이죠. 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움직임이 조금 더 시원한 편입니다. 오늘 5%대가 가까이 상승폭 만들어내 주면서 오늘 이 신고가까지 다시 한번 세내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냈어요. 특히나 굉장히 또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이때 당시 보면은 지금 이때 언제예요? 2021년도 중순이죠. 이때 당시에 만들어놨던 저항대 구간에서 충분히 돌파가 한 번쯤 나와준다면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고점을 한 번 더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두 개 중에 좀 반도체 중에서 좀 나는 가치주로 조금 더 사가지고 끌고 가고 싶어요 한다면은 저는 삼성전자도 굉장히 지금 좋은 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개 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지금 저항대에서 부딪히고 있는 부딪힐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어떻게 소화를 해나가는지에 대한 체크가 먼저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현재는 제가 뭐 다음 주에 월요일이나 대야 출연을 하니까 이 종목이 그때 당시에 저항대를 완전하게 돌파를 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진다면 우리가 또 그 종목 놓치는 거잖아요. 자, 거기에 대한 체크도 제가 같이 노란톡방 안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후발주를 좀 간단하게 보자면은 반도체, 난 그래도 삼성전자도 좋고 SK 하이닉스도 좋지만 조금 더 가벼운 종목 그리고 확실하게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을 원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거기에 맞는 종목을 또 준비를 해왔어요. 후발주로. 자, 이때 당시 보면은 참 이거 윗꼬리 한번 상한가 한번 보내주고 그 다음에 위에 장대 한번 또 한번 나오게 되면서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폭발적으로 일어났죠. 자, 근데 이때 당시 이 두 개의 캔들을 좀 합쳐보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두 개의 캔들을 합쳐보면 윗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윗꼬리가 길게 달린 거요. 자,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뒤에 차트를 제가 가지고 나오진 못했지만 이 뒤에 당시의 차트를 살펴보면 이 캔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왜요? 그 전에 있던 매물대를 소화해 나가는 캔들이 바로 올해 5월 달에 한번 나오게 됐어요. 한번 소화를 해주고 나서 이때 당시에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지켜주는 듯 하더니 다시 한번 조정을 만들어냈죠. 이게 언제예요? 2차 전지 급락시기입니다. 2차 전지 급락시기.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의 하락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한번 지지 구간을 만들어주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최근에 돼서 이때 당시 이 악성 매물을 다시 한번 소화해 나가는 그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때 당시에 반도체 흐름 좋았죠. 그때 당시에 가지 못했던 게 지금에서야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자, 특히나 이때 당시 보면은 이때도 윗꼬리가 길게 달렸었죠. 윗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 딱 한 번 나왔는데 거래량 어때요? 거래량 이때 당시 이틀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때 당시에 수급을 다시 한번 소화해 나가고 있다고 우리가 또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현재 단기 이평선의 지지까지 이렇게 어떻게든 받아주려는 흐름을 만들어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전략만 잘 잡는다면 지금 이 저항대 다시 한번 돌파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잡는다고 한다면 저항대까지 얼마예요? 25,000원이죠. 지금 주가 얼마예요? 21,000원입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전략 잘 잡고 짧게 본다면은 못해도 15% 내에서 20% 정도는 수익을 좀 챙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앞서서 봤던 2차전지 후발주, 반도체 후발주 앞으로 시장이 반등이 이어서 나온다면 2차전지랑 반도체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종목들로 좀 준비를 해왔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수익 한번 보시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노란톡방 꼭 참여하셔서 해당 종목들 전략 함께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이슈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관련도 들고 왔는데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은 건 알겠지만 이 종목들로 수익을 충분히 챙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는 가볍고 하지만 더 탄력을 받아서 빠르게 갈 수 있는 종목 선물을 들고 오셨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한일단조 전문가님께서 생방송 도중에 히든 종목으로 드렸습니다. 다음날 슈팅 나오면서 바로 단 20분 만에 21%나 수익 챙겨다 드렸고요. 엘컴텍 같은 경우에도 지지난주 생방송 공략주였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2주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14%나 수익을 줬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이렇게 종목 좋은 거 알겠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받을 만한 종목이 얼만큼 갈지 그 부분일 거잖아요. 함께 하시는 방에 오셔갖고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받아보시고 얼만큼 가는지 정말 체크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두 가지 방법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함께 하셔갖고 오늘 또 받아볼 수 있는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후발주까지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렇게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또 주라주라 종목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쵸. 어떤 종목 들고 왔을까요? 오늘 좀 생뚱맞게 게임 업종에 대해서 좀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요즘 게임주들 흐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자, 왜 이렇게 또 게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을지 우리가 또 이슈적인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1월 16일 국제 게임 전시회 G스타 2023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사실상 이 G스타 2023이 매년 개최되는 행사고요. 그리고 이 행사가 진행될 때마다 게임에 대한 관련 업종에 있는 주가들이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좀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번에도 벌써부터 이 11월 16일에 개최되는 G스타를 앞두고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또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G스타에 출전하는 주요 게임사들의 라인업이 지금 모두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19 팬데믹 직전 열렸던 G스타 2019 때보다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될 예정이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여러분들이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크래프톤과 스마일게이트의 RPG에 출품작이 최근 공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관련 기업들에 대한 게임도 그렇고 관련 기업들에 대한 주가도 굉장히 관심이 또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기업을 좀 공략을 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이미 움직이는 것들도 있고 아직 움직이지 않는 것들도 있는데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여러분들이 사실상 어느 정도 조금 더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그때라도 혹시 게임 업종들에 대한 주가가 굉장히 강했을 때가 있었죠. 2021년도, 22년도에 그때 당시 게임을 한 번 정도라도 관심 있게 공략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왠지 알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 이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고요. 대표 게임으로는 GSP를 통해 실크로드 온라인을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모바일 게임을 서비스 중인 라이트컨이나 이 땡땡땡땡 커넥트, 땡땡땡땡 네스트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자회 종속회사를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게임 업종 관련주 중에 한때나마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볼 건데 지금 물론 지금 현재 최근의 흐름을 보면 11,580원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때 당시도 굉장히 고점 같아 보이시죠? 자, 이때 당시에도 주가가 22,000원대까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눌려 있는 시점이라면 어떨까요? 그 전에는 20만 원, 10만 원, 이때 당시 10만 원대까지 충분히 올라갔던 종목인데 그때 게임 업종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주가 하락세가 이어지더니 결국에 지금 주가가 어디예요? 11,60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 1차적으로 상한가에 한번 들어갔어요.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이때 당시에 상승폭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특정 구간에서 지지받는 흐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때 당시에 지지를 한번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주가 회복세가 일어나죠. 다시 한번 저항대까지 올라가는 흐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엊그저께,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거래량이 다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들을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동평균선에 대한 저항대에 부딪힐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오랫동안 기간 아래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바닥 다지기를 좀 해놨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오더라도 이동평균선, 단기 이평선들이 우상향으로 틀어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미 조금씩 틀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어디까지 노려볼 수 있어요? 저항대 16,000원대까지 충분히 한 번쯤은 슈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짧게 본다면 한 20% 내지 30% 정도는 수익을 좀 챙겨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G스타 언제 열린다 그랬죠? 16일 날 열린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는다면 이 게임 업종들에 대한 관심도도 점점 조금씩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자, 2차 전지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게임 관련주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종목들을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도. 자, 이 종목들 다음 주 제가 또 방송 나와서 수익 리뷰를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자, 그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공략하실지 직접 들어오셔서 거기에 대한 종목도 함께 보시고 수익도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게임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2차 전지 반도체 게임주에 대한 전략 받아볼 수 있거든요. 1분 남았습니다. 하단의 방법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